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무렵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한강 위로는 여느 때와 같은 출근과 등교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성동구와 강남구를 잇는 성수대교 위로 자동차와 버스가 줄지어 다리를 건너던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리 한가운데의 상판 한 구간이 그대로 뚝 끊어져 내리며 그 위를 지나던 차량들과 함께 10여 미터 아래 차가운 한강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멀쩡히 서 있어야 할 다리가, 사람들이 매일같이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너던 다리가 어느 날 아침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성수대교 붕괴는 그렇게 평범한 아침을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꿔놓았다. 다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아침 함께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성수대교는 1970년대 후반 급격히 팽창하던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기 위해 세워진 다리였다. 트러스라 불리는 철제 구조물을 이어붙여 상판을 떠받치는 형식으로 지어졌고 완공 당시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현대적 교량의 하나로 여겨졌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다리는 강북과 강남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통로가 됐다. 그러나 이 다리가 놓이던 시기는 대한민국이 무엇이든 빠르게 더 많이 지어 올리던 압축 성장의 한복판이었다. 속도와 성과가 최우선이던 그 시대의 그늘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음새와 용접의 품질, 그리고 완공 이후의 꾸준한 관리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기 쉬웠다. 그렇게 다리는 세워졌고 10수년의 세월 동안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묵묵히 견뎌왔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그 침묵은 안전의 증거가 아니었다. 문제는 다리를 떠받치는 철제 구조물의 연결 부위에 있었다. 사고 이후의 조사에서 상판을 이어 붙인 용접과 이음새 시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중을 견디고 힘을 골고루 분산시켜야 할 핵심 부위가 애초부터 충분한 강도를 갖추지 못했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반복되는 진동과 무게의 금속에 피로가 조금씩 쌓여갔다는 것이다. 처음 지어질 때보다 훨씬 무거워진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만 대씩 지나다니는 동안 다리는 설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한 하중을 견뎌야 했다. 게다가 이 위험을 미리 걸러냈어야 할 유지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점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다리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병들고 있었지만 그 신호를 읽고 손을 쓴 사람은 없었다. 부실한 시공과 방치된 관리가 만나 붕괴는 어느 순간 예정된 결말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장 무고한 사람들이 치렀다. 끊어진 상판 위에는 출근길에 시민들이 탄 승용차와 승합차가 있었고 그 중에는 강북에서 강남의 학교로 등교하던 여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있었다.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그 버스는 이미 끊어진 구간의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졌다가 균형을 잃고 뒤집힌 채 강으로 추락했다.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그저 다리를 건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었다. 아침밥을 먹고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선 가족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그날 수많은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참사로 3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부모였고 아침까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소중한 사람이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구조대와 잠수요원들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물에 잠긴 차량과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리 위에서는 끊어진 구간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선 차량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만 늦게 그 자리에 도착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다리에 올랐더라면 하는 생각에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오랫동안 몸서리쳤다. 텔레비전으로 전해진 붕괴 현장의 모습은 이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구조물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는지를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다리와 도로, 건물이 정말로 안전한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온 사회를 무겁게 짓눌렀다. 수사가 시작되자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다리를 시공한 건설사와 그 다리를 오랜 세월 관리해온 행정당국 모두에게 화살이 향했다. 부실 시공의 책임을 물어 시공 관계자들이 법정에 섰고 안전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목된 공무원들 역시 재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 사고는 한 사람의 실수나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짓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린 총체적 인재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누구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선뜻 나서지 않았고 책임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바로 그렇기에 이 참사는 더 뼈아팠다. 모두의 방심이 조금씩 모여 다리 하나를 끊어놓은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는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다. 무너진 다리는 곧 완전히 철거된 뒤 훨씬 튼튼한 구조로 다시 세워졌고, 정부는 전국의 교량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법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변화도 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참사가 던진 가장 무거운 물음은 제도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놓쳐왔는지, 눈에 보이는 성과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을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를 되묻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다리가 무너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삼풍백화점이 또다시 무너지면서 그 물음은 더욱 절박해졌다. 다리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쌓아 올린 방심이 함께 무너졌다. 성수대교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다시는 같은 아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엄중하게 증언하고 있다.